한번 그 전체적인 설명은 했고요. 그 전이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크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하나니 이에 하늘을 통어하도다. 주자의 그 본의를 보면은 자 단은 즉 문왕 소계지 사요. 문왕이 자 매단바의 말씀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소위 석경지 사예라. 저는 공자가 그 경을 해석한 바의 말이라. 후 범언 전자는 방차니라. 나중에 나오는 무릇 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공자의 말씀이라라는 뜻이죠. 차는 전이 천도로 명건의하고 자 이것은 지금 이 문장은 오로지 천도로서 건도의 뜻을 밝혔고 건의 뜻을 밝혔고 우석 원형 이정위 사덕하여 또한 앞에서 문왕이 그 말씀하신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원형 이정이 사덕이 됨을 자 분석하여서 이 발명이 차일절은 그래서 이로써 발표하여 밝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한절은 다시 말해서 단전에 제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수석 원이에라. 제일 먼저 건원 아니 뭐죠 원형 이정의 원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해석한 것이라. 대제라라고 하는 것은 탄사요. 건원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큼이며 또 시야라. 시야니 건원은 천덕지 대시라. 건의 으뜸이라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덕의 크게 시작함이라. 그러므로 만물지 생이 개자이 위시하라. 만물의 생함은 다 힘입어서 이로써 비롯하느니라. 비롯되느니라. 우이 사덕지 수이 관호 천덕지 시종이라. 또한 사덕을 머리로 하여서 또한 사덕의 머리가 되어서가 되는 거죠. 사덕의 머리가 되어서 뭐가? 원이. 네, 사덕의 머리가 되어서 천덕의 시종을 관통하나니 또는 거느리나니 거느리느니라 고로왈 통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거느린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건원의 뜻을 설명을 했고요. 뭐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이것을 1년 12대로 해서 그 분석한 내용도 있는데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은 작은 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해놓고 맨 위에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찾으셨나요? 대제 건원이여 만물 자시하나니 라고 했고 자시라 하고 또 그 다음에 곤귀에 보면은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자 다시 말해서 건귀의 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와 그 다음에 중지 곤귀의 단전에서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라고 하는 것은 자생야 원자 변시 생물지 인이니 그저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원의 건원 곤괴의 곤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득 생물 물건을 내는 바로 인이니 그저 생물의 인이니 물건을 내는 인이니 인이요. 그 다음에 자시라고 하는 것은 건괴의 자시라고 하는 것은 시득기요. 그 기운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곤괴에서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성기형이니 다시 말해서 그 형체를 이루는 것이니 도득 변형 그 다음에 시라야 변형이라야. 그래서 그 문득 자 형을 얻어 이르러야 가면서 줄이 아니야 줄이 변타 창저라. 그죠? 그래서 그래야 문득 저 밝혀서 나타나느니라. 밝아져서 나타나느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결취요. 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그 다음에 그 결합하여서 모이는 것이고, 정은 변시수렴이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수렴이라. 그 다음에 수렴기무형적이요. 수렴하면은 이윽고 형태와 자취가 없어지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만물이 생겨 나올 때 누가 표현했더라? 소식인가요? 자무이유. 자무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애 과정이죠. 그 다음에 자유이 무. 있는 것으로부터 해서 자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물건이 죽는 살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는 지금 수렴 과정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생하고 생물과 수렴 과정으로 표현했는데, 자, 수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만물을 다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 씨앗을 다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윽고 형체와 자취가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있었던 것에서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수 부생치. 그래서 또한 모름지기 다시 생겨나서 다시 나와서 자시 생겨나는 것은 다 생겨나는데 이르는 것은 야반자시요. 무슨 소린지 알죠? 야반자시라고 하는 것은 자 태극도로에서 어쩌면 지뢰 복개 요 부분이죠. 자시니까 자시라고 하는 건 전날 밤 11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자반이라 그러면은 밤 12시가 되겠죠. 밤 12시가 되고, 자, 이것이 주역으로 표현한 지뢰, 바로 복개 형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만물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야반자시에, 그죠? 자시에 이르는 것이고니, 차물수존이나 이 물건이 비록 존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물건이 존하기는 하지만은 보존되어 있긴 하지만은 유미동, 또 오히려 아직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제도인묘라야. 그 다음에 어디가 되냐면 그 다음에 축인, 그죠? 인하고, 그 다음에 묘방까지 이르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묘시까지 이르러야 인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묘까지. 왜냐면 여기는 아직 밑에서 양이 2개밖에 안 나온 상태가 되니까 아직 바깥으로는 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묘에 이르름이 있어야 이르러야 아직 오미동제도 인묘라야 변생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득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 그러면 민묘친, 그 다음에 사하고 오. 그러니까 사는 완전하게 순양으로 이루어진 건괴가 되고, 오는 이제 밑에서부터 음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열매가 맺어져 맺어져 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오는 변저하고 문득 나타나는 때이고,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는 때고, 그 다음에 미하고 신, 그 다음에 유 나오겠죠. 그러면은 신하고 유, 미는 아직 2개 나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미는 비계로 하지만은 이제 열매가 단단하게 위에서 지금 연그는 과정이죠. 밑에는 한기가 들어오지만, 그러다가 풍지 관계에서 이제 손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곧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손은 입에 해당되죠.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때 거두는 때, 그러니까 신은 이제 완전히 쭉 다 펴지는 때,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거두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신유의 변결이요 문득 맺혀지고, 해자축 변실이니, 여기서 이제 해자축이라 신유 술 해. 그래서 다 이제 열매 맺었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기 싫은, 여기 때는 요때 다 맺혀진 그 열매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땅속으로 숨는 때가 되죠. 땅속으로 숨어서 지금 이때는 보이지 않고 자시 때나 가야 이제 자아 속에서 하나가 나타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해자축은 문득 열매가 되고, 그리고 급지인, 그죠? 그리고 인에 이르러서야 다시 또 생겨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매가 떨어져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때는 인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인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양기운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거죠. 요 방식대로 그리면 이것도 같이 맞춰줘서 그려드리자. 땅속에 저 속에 열매 하나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밑에서 열매가 이제 막 싹 틔우려고 꿈틀꿈틀 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꿈틀꿈틀 하면서 싹이 조금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지금 열매 갑탁하는 때가 되니까, 원래 그 뇌수 핵괴 열매가 얼음이 풀어지는 뇌수 핵괴라고 하는데, 이제 봄이 오고 동방친목 8개로에서 봄이 오면서 이 밑에 있는 얼음물들이 다 풀려서 물이 되는 거죠. 그래 뇌수 핵괴에 보면은 그 만물이 개갑탁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다 갑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아래쪽에서 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묘 개념을 가지고 만물이 싹 튼다 라고 하는, 생한다 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인에 다시 우생이라, 그 다음에 타, 저, 개, 치, 관, 운전이니. 그래서 저것은 다, 그저, 다만 그 운전하는, 그저 운전하는 그 관할이 되니, 일세에, 그죠? 일세에는, 일세를 운전하는 것이니, 일세지 운이요. 그죠? 일세지 운이 있고, 그 다음에 1월이라고 하는 건 1월에 운이 있고, 운행이 있고, 하루라고 하는 것은 또 하루에 운행이 있고, 일시는 일시에 운행이 있으니, 일식지 미, 또한 한 번 쉬는 은미함 또한 사이라, 그 사이, 네 사이 사이에 다 있는 것이고, 네 개가 있으니 개, 단자, 임지, 운전이라.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 다 그러한 그 운전하는 때가 있느니라. 자, 한번 운전하고 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하루 때라 그러면 하루에 운행이 있는데 그 속에는 낮에 움직이는 것이 있고 밤에 쉼이 있고, 그 때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천이, 자, 끊어지는 곳은 없지만은 정요, 마친다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바르다라고 하는 고정의 그 정고하다는 정 또한 원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원의 금일에 자시의 전이 되고, 변시, 이거 자길이죠. 변시, 문득. 그리고 또 지난 어제는 뭐가 되냐면 해시가 되는 거죠. 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그 하, 추, 동이 있는데, 물건은 바로 여름과 가을에 있고, 겨울에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겨울이기는 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생하는 것이 있죠. 생저하고, 그 생저하니, 시, 도, 저, 그 다음에 이방, 그 다음에 감득, 생기하라. 그래서 저 속에서는 바야흐로 생기운을 얻어서, 느껴서 생기운을 얻는 것이니, 자육의 소소 원형 이정이라. 다 스스로의 조금씩 다 스스로마다에는 또 뭐냐, 원형 이정이라는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더라. 자, 다시 말해서 크게 보자면은, 자, 원형 이 정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덕이 있지만은 또 그때마다에도 전부 다 뭐예요? 원형 이정이라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괄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각각의 작은 단계 속에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전의 두 번째 문장, 운행우시하여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져서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아까는 모든 그냥 그 막연한 단계에서 만물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생겨난다라는 의미에서 만물, 생하는 기운을 얻었다라고 해서 만물 개념이지만은, 이제는 그 하늘의 양기운을 얻고 땅의 지기를 얻어가지고 각각의 그 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진 삼재 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품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물이 형체를 흐르나니라. 아직은 건괴를 설명하니까 그 함형이라라고 하는 그저 다 형통하다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물건이 구체적으로 이 물기운에 의해서 하늘의 양기운이 바로 땅에 있는 물기운과 만나 가지고서는 형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유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자의 본의에서는 차는 석 건지 형냐라. 지금 여기 보면서 지금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때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했고요. 그 정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해석은 이를테면 저 124쪽 한번 먼저 볼까요? 124쪽에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그래서 전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정자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고 주자는 그냥 낮게 다시 또 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단전에 제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해서 나눴다라는 것도 아울러 염두에 두시고 먼저 이제 주자의 해석부터 쭉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122쪽에 주자의 해석이죠. 차는 석 건지 형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품물이 유형이라 그랬으니까 형체를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문왕이 말씀하신 원형 이정의 사덕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형덕을 설명한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명종시하면 육이 시성하나니 시승육룡하여 이여천하나니라. 크게 시종이 아니라 종시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책들 시종이 아니라 종시. 네. 그래서 크게 종과 시, 우리는 유학은 주역은 자 공자가 이름 일량집이 도라 그랬습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그래서 음을 표현한 것은 종을 얘기한 것이죠. 철저하게 공자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쳐야 마침이 있어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계속 생명이 유지되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건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고 다시 시작함을 밝히면 그죠? 여섯 위가 때로 이루어지나니 여섯 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의 건괴로 표현하면은 자 우리가 주역 전체는 바로 64개로 이루어져 있고 자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 자 바로 여섯 위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여섯 위가 음에 따라서 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오고 다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서 6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1년 12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위가 때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섯 위가 각각의 때를 이루었으니 그 때가 시승육룡하여 때가 여섯 용을 타서 이때 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용 개념이 아니라 책력의 원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책력의 원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용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죠. 때로 용을 타서 이어천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로써 하늘을 거느린다, 어거한다, 하늘을 달려간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게 말이라 그러면은 말이라 그러면 뭐 용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자, 말 타고 가는 것처럼 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는 대명종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즉 원야요 으뜸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야를 이름이니 부종즉 마치지 못하면 무시요 시작함이 없고 부정즉 정고하지 못하면은 무의위 원야라 이로써 원이 됨이 없느니라. 차는 언성이니 대명 건도지 종시면 자 이는 뭘 말했느냐면 성인이 크게 건도의 종시를 밝히면 곧 현 괴지 육이 각이 시성이 승차 육양하여 그러면 이 괴의 여섯 위가 각각이 때를 이루어서 때를 이루고 이로써 때를 이루고 또 이 여섯 양을 타서 이행 천도하니 이로써 천도를
행하니 이것이 내 성인지 원형예라. 이것이 이의 성인의 원형이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이거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1년 12때 설명하는 건 얘기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 하나니 건도 변화에 각각이 성명을 바로나니 보합 대화하여 크게 화합함을 자 보존하고 합하여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겠죠. 천지인 삼재가 바로 크게 화합하는 것을 바로 보존하고 합하여서 이에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라고 표현했네요. 보합 대화라고 하는 것을 그 나중에 성리학자들 한나라 때도 이렇게 나오던가요. 대화를 또는 태화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대화를 아주 크게 화합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태화, 그 태극 개념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화. 그 다음에 고에 대해서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점이고 화로 점차함이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변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자, 점차 변하면서 이게는 커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커져나가고 그 다음에 생장하기 전 딱 요 지점 오면은 이제는 이게 원숙하게 익는 과정이죠. 익는 과정이니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그러니까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여기까지 갈 때가 이때는 어릴 때가 되고 장년기가 되겠죠. 장년기가 되면 이제 다 컸고 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인자에다가 비수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냐면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늙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늙어간다. 이게 겉은 늙어가지만 실은 뭐예요? 머리는 성숙해진다, 익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뭐예요? 화해서 죽죠. 그래서 화자라고 할 때 화자는 죽은 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맹자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자리 생장하는 그죠? 요 자리 다시 말해서 저기로 그 건괴로 표현하자면 바로 형의 자리가 되겠죠.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마칠 요자가 들어가 있죠.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이 다 뭐예요?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까지 다 맺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씨가 단단하게 연글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것들은 내가 자 자라가지고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거죠. 인생사도 그렇죠.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정 단계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결실을 거두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 우리가 궁궐의 모든 문은 우리가 원래 정문은 문은 사람이 통하는 기본 문은 남쪽 문 두는 거죠. 우리는 남양집이니까 남문이 원래가 정문입니다. 정문이 아니라 남문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문이 되는 거죠. 들랑달랑 하는 바로 문이 되는데 그래서 남문을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문이라 한다 그랬죠. 광화문 또 맨 처음에는 오문이었고 그러던 것이 서경에 나오는 자 그 순임금의 덕이 두루두루 천하 요임금의 덕이죠. 두루두루 천하를 밝음으로써 그죠 온 천하를 광피사표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천하를 사표 표라고 하는 건 사방이란 뜻입니다. 밝음으로 입힌다라고 하는 데서 광자를 쓰고요. 그럼 임금님이 정치하는 공간은 나라 한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앉아서 남면이라 그랬죠. 남면이 청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고 기본적으로 밝은 정치를 해서 밝은 정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여물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를 뭐라고 표현하면 교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교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쪽 모든 문, 이른바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문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남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통하는 문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른바 정문 개념. 정자 표현하는 것은 원래 그냥 문 하면 되는 거죠. 정문이 남쪽이면 남문이 되고 동쪽이면 동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문을 정문으로 쓰는 곳은 어디냐면은 창경궁이죠. 궁궐 가운데 창경궁에 해당되고, 그래서 모든 정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뭐가 들어간다? 화가 들어가죠. 경복궁에 광화문, 그 다음에 창덕궁에 돈화문. 돈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돈화는 큰일 났네. 대덕은 소덕은 천류여 대덕은 돈화라. 대학하고 중용은 주역의 표리가 된다 그랬죠.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덕은 천류여, 대덕은 돈화라. 큰 덕은 두루두루 천하를 두텁게 교화시킨다. 그래서 돈화문 이렇게 집어넣었죠. 돈화문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창경궁은 네? 이제 문 이름도 새로 지어요. 홍화문. 자,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홍화문. 그 다음에 덕수궁의 정문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화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화가 없는데요. 그럼 날려버렸겠죠. 어디 자리냐면 지금의 서울시 의회 자리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인화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문은 그냥 동문일 뿐입니다. 동문도 어디쯤에 있었느냐? 서울시청 광장쯤에 있던 건데 도로 넓히고 뭐 한다고 문을 그냥 쭉 밀어가지고 거기다 뒀어요. 진짜로 밀어서 거기로 간 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저기 주춧돌만 빼면 되죠. 주춧돌만 빼가지고 밑에다 바퀴 달아놓고 적당히 하면 있죠. 좀 올려가지고서 그래서 쭉 밀어서 간 문이 대한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수쟁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문이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옥집의 더 독특한 구조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문일 때는 꼭 남문일 필요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대체로 동문 아니면 남문이, 대체로 남문인데, 창경궁 같은 경우는 앞에가 종묘가 있기 때문에 남문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문을 내놓고 역시 홍화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화문 아까. 경희궁 모르겠는데요. 경희문, 흥화문, 몰라요. 경희궁은 제가 그 문 워낙이나 그 좀 기억 없습니다. 그 잠깐 지어졌다기 없어져가지고 이쪽 창덕궁 쪽으로도 이렇게 창경궁 쪽으로도 일부 오고 해가지고 그다음 경복궁의 광화문의 안쪽에 있는 문은 흥예문이죠. 흥예문. 그 다음에 서울의 사대문의 남문은 숭예문. 그죠? 높인다라고 해서 왜냐면은 그거는 이 오행이출에서 홍범에 불이라고 하면 여기 화가 되는 거죠. 항상 해도 목화, 토, 금, 수가 되고, 불의 성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 타오른다 그래서 염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오르는 성질을 그대로 활용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흥자를 붙여요. 흥자를 붙이고 여기가 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흥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글씨를 쓰는데도 어떻게 쓰느냐? 남문 같은 경우는 그죠? 숭 아래 위로 쓰는 거죠. 예문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안 봤을 때는 안 봤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야, 네가 이렇게 썼더라. 아니더라. 요렇게 썼더라. 염상의 성질에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다 그 이치들 두루두루 두죠. 그리고 또 실제로 똑같이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변형의 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냥 멋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의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옛 성인들이 다 살펴서 정리해 놓은 음양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그것을 변용하여서 자꾸 쓰는 거죠. 그냥 멋대로 갖다 쓰는 것들 아닙니다. 정육은 흥화문이요. 흥화문으로 돼 있나요? 흥화.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가 다 화자가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그 뭐죠, 궁궐답사나 뭐 이런 모든 책들을 보면, 왜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주역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라고 할 때 그래서 양변 음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쪽은 자 화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놀려줄까요? 남자들은 양이라 그러죠. 여자들은 뭐예요? 음이죠. 남자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에휴 어리다. 여자들은 다 그죠? 맨날 일만 저질러 놓죠. 그 뒤에 다 수습해서 이뤄놓은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너무 양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까 그 앞에다 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건도변화의 각정성. 근데 사람은 두 채를 다 갖고 있어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원해도 원형 이정의 사덕이 있고 각각 원형 이정의 사덕이 있더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다 통합해서 내 안에 체득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성명을 바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편견하면 그저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 성명을 다 갖추어서 바르게 하여야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대화해서 계속 보존해서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요. 그죠? 야, 나만큼 이런 사람 어딨냐. 그래서 뒤에다가 또 높아심에 갖다 뭘 붙여놓은 거예요?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렇게 돼요. 언제든지 발음을 지키는 것, 정고한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점이고, 그죠? 점차적으로 화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변의 이름이니, 그죠?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화한 것이 바로 이제 점차해서 다시 또 변한 것이고,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이니 물소수 위성이요. 물건이 받은 바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가 그것이 성이 되고, 천소부 위명이니 위명이라, 그죠? 하늘이 부여한 바가 준 바가 바로 명이 되느니라. 그래서 공자가 주역 개사전에서 이름일량주의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받은 것이 성품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늘이 받았다, 하늘이 주었다. 이제 내 그 주체로 표현할 때는 나는 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내 성을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준 주제자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그거를 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제1장에서는 천명주의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주의 성이요 라고 표현했고, 그 성이라 표현했고, 나중에는 그 성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성명 개념으로 표현했죠. 천명주의, 하늘이 명한 것을 바로 성이라 표현한. 그래서 또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된다? 명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부지명이면 뭐가 되지 못한다? 무의 군자야라. 그죠? 군자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나에게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우쳐서, 그래서 그 도에 나아가는 사람을 군자라 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건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군자는, 그래서 그 명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군자라는 거. 그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에 나가야 된다. 이거 뜬금없는 소리예요. 도를 행해야죠. 도를 행한다라는 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인 자리가 있어야죠. 위. 이게 중요합니다. 벼슬 자리를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벼슬 자리에 나아가야 그 도를 실천하는 거죠. 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길러서 내는 거니까, 그죠?
자라도록 생장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그 땅에 사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을 잘 길러서 그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게 정치죠. 그게 유학에서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에 있는 정치적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정치가 되고 걔네들은 폴리틱스 표현하는 건 걔네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형법 개념이죠. 법 개념이고 경찰 개념입니다. 규제 개념이고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을 다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입니다. 그러려면 백성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죠. 먹는 거 보장해줘야 되죠. 농경문화니까 뭘 해야 된다? 치수사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는 폴리틱스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폴리틱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폴리스 경찰이에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찰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홍범에서 얘기하는 정치는 몇 개가 있다? 8가지 종류가 있죠. 8정. 요거 다 오르야 돼. 1월 식요, 2월 화요, 3월 사요, 4월 사도. 그죠? 이거 4월 사도 아니 사공 사공에서 이름하여서 그 뭐 도로망 정비하고 국가 기관 시설 전부 만들어 주는 게 국가유기래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가르쳐야 되죠. 사도가 되고 가르쳤는데도 요것들이 자꾸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이제 형벌로 들어요. 이때 사구입니다. 그때 사구가 개념이죠. 이 사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여기서 서양에서 정치라고 하는 폴리틱스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여기에 초점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도 또 안 되죠. 바로 이제 이 옆에 있는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 침입해 오면은 요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침입해 오는데 막는 것은 2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 하나는 외교이고 하나는 외교죠. 외교가 되는데 전쟁은 가장 하치죠. 가장 후순입니다. 그래서 요거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 요렇게 과정을 보면은 참 동이족이 참 똑똑하다 싶은 것이 동이족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황하문명권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서구는 요목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문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고 그것이 도시국가를 이루는 거죠. 도시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건 치안입니다. 그죠? 치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들은 이제 무력으로서 누르는 것 자체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사회는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후국들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쟁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정이나 말 안 들을 경우에 천자가 가서 정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발달하면 외교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요. 그래서 여차적으로 그 싸우려고 할 만한 요 상황에서 요거를 잘 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그저께 어저께 했던가 우리 그 6월 며칠을 트럼프가 우리 못하겠다. 근데 마침내 그게 풍계리에서 폭발시키는 경우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남북 간의 두 정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떴죠. 판문점에 기가 막힌 이 회담을 갖고 뜨고 그 다음에 저 풍계리 폭파한다니까 모든 시선이 거기로 가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저쪽 대통령은 뭐예요? 이게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한번 딱 걔네들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참 못하죠.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뭐 다시 할 수도 있다. 왜냐 기념주어까지 이미 다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외교상의 세련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사회가 훨씬 더 오랜 이 전통과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낫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새삼새삼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 그러다가 저기까지 생각이 났는데 이전에 그 왜 정주영 회장 내가 북한에서 나올 때 어쨌든 남북 간에 뭔가 자기도 화해 무드를 좀 조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가 막힌 그 멋진 그 쇼를 한번 했죠. 내가 소를 그때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어쨌든 그 반성 아니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판문점 통해가지고 뭐 소떼 몰고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쇼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황하문명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랜 동안에 그 안정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서양의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양 혁명 그러면 불란서 혁명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결국 시민혁명이 되고,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달라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혁명이 되고, 우리의 혁명은 뭐였어요? 황화문명권의 혁명은 요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정책 공부에서 맨날 서양 항목만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뭔 줄 알았는데, 제가 주요 공부하고 보니까 동양의 혁명이 훨씬 나는데, 그 공자가 탕무혁명 옹호론 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왕조 바꾸는 방식에, 자, 먼저 탕임금이 혁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라에 거를 치고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했었죠. 후대에 나를 구실로 삼을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아이 천자가 천자를 무력으로 쳐버렸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무력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이 권력 농단할 자들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회라고 하는 신하가 그때 설득을 했죠.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하늘의 명입니다 라고 해서 천명 개념을 이때 내세웁니다. 하늘의 명이, 왜냐하면 모든 백성,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은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저 천자가 바뀌어질 것을 원하고, 그래서 하늘이 명한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때 혁명을 하지 않으면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명론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게 혁명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무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저 폭군 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임금은, 왜냐하면 백성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면 민지부모라 그랬죠.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는 거, 이것도 서경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부모를 따르는 것인데,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따르는데 더 이상 따르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민지부모가 아니고 임금도 아닙니다. 일개 뭐다? 그냥 하나의 사나이일 뿐입니다. 외로운 사나이일 뿐입니다. 라서 독부론을 제기하죠. 독부론 일부론으로서 바로 혁명을 합니다. 혁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칠혁명시죠. 바로 책력을 다스리고 때를 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혁명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백성들의 농사 때를 돕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민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특정 세력인 시민 세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동양 문화를 좀 살피면서 동서양의 차이가 뭔지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모든 학문이라는 게 워낙이나 서구 중심으로 쏠리고, 그게 또 뭐 전지전능한, 그죠? 절대적으로 옳은 학문인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구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킬 이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인 상업사회고, 그래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야, 근대사회에 들어와서야 정치 철학과 뭐 통치 철학에서 몇몇 학자들이 자꾸 제기하고, 그래서 주로 걔네들은 이론이죠. 심지어는 게임 이론, 정치를 아예 뭐라고 그냥 게임 이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 나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정치의 권력과 권력 관계지, 거기서 백성들이다, 이거는 별로 안중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의 허점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 제대로 이론 정립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그 천명론과 관련돼서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천소부 위명이라, 하늘이 부여한 바가 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성이 되고, 누가 주었느냐라고 할 때 하늘이 준 것이라 그러면 그거는 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무릎 꿇었다 이거죠. 그죠? 다 모여서 무릎 꿇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자, 병부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을 절이라는 겁니다. 병부라고 하는 것은 병부가 이거죠. 자, 옛날엔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어떤 장수한테 몇십만 대군을 주고 어디를 정벌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에, 잘못하면 여차하고 이성계처럼 위화도 해곤 해보세요. 이거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명을 전달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략 전술을 쓸 때, 왜냐하면 각 변방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 병력을 이동을 할 때는 위에서 명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발을 띄워서 신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저쪽에 변방에 나가 있는 장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금님이 갖고 있는 부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절이라고 하는 그게 오늘날 신임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절을 가지고서는 맞춰봐야 됩니다. 저 명령서를 들고 온 자가 과연 임금의 명을 갖고 온 자인지.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은 옛날에는 글을 어디다 썼다? 대나무에다 썼다 그랬죠. 대나무에다 썼으니까 대나무에다 주간에다가 쭉 쓰고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딱 자르는 거죠. 잘라서 너 갖고 있고 나 갖고 있고. 그건 이제 한 번밖에 어쨌든 서로 이렇게 해서 그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사람이 그걸 보고 헤아린다라는 거죠. 헤아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부절을 갖고 온 사람한테 그저 옆에서 이제 우리가 명을 받으려면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살을 뺏자 네 하겠습니다고 몸을 숙인 상황이죠. 무릎 꿇고 몸을 숙여서 그 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입니다. 그래서 절도 있게라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명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거를 하늘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를 우리가 보이는 이 형상을 가지고 표현한 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명도 이 명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화는 음양 회합 충화지 기하라. 그죠? 음양이 자 모이고 모이고 합하여서 충화 그러면 이제 속에서 부드럽게 서로 간에 화합하는 기운이라.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성리학자들 송나라 때 그 나오는 말들이죠. 그 한나라 때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가 기본적으로 요 말이 태화의 정기라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도가에서부터 지금 나옵니다. 도가에서부터 그 태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도가에서는 태화라 노자 강상공 장구본 노자 강상곤 장법 그 노자정이 한나라 노자정이죠.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그 해석한 정의는 나중에 당나라 때 공영달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정리된 건데요. 그때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자는 도는 그저 다 하나라고 할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자는 도시소생이요. 도가 비로소 나오는 바이고 도시소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도시소생이며 태화지 정기하라 이때 설명한 말이죠. 태화의 정미로운 기운이라. 정미로운 기운이라 그러면서 아마 당나라 때 그 많이 쓰이기 시작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많이 쓰이고 후대에 태화원기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태화원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이 성명을 바룬다라고 하는 각정이라고 하는 것은 득어 유생지 초요. 자, 나옴이 있는 처음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어 기 이생지 훈이 다 완전히 이미 나오고 난 뒤에, 그죠? 완전의 진이 이거죠. 그러니까 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겨나는 처음에 얻어지는 것이고, 생겨나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발음을 얻어야 똑바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미 이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미 나오고 난 뒤에 완전해지는 것이니 건도 변화에 무소 분리 만물이 각득히 성명하여 이 자전이니. 그래서 이는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인가요? 3절은 건도의 변화에 이롭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물건이 각각 그 성명을 얻어서 이로써 스스로 온전해지니 이것은
바로 이정의 뜻을 해석한 것이라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보합대화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대화는 작은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13번째 줄. 이 작은 책자로는 뒤에서 5번째 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자로는 그 다음에 보합대화는 즉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하니 그죠? 나오는 이치니 그래서 조금 설명해요. 나오는 이치니 보합은 그죠? 생리니 천지 기온이라고 기운이 성할 인자 기운이 엉기어질 온자 기온이라고 하는 것 인온 참 다가 인할 인자에다가 그 생겨나려면 모든 만물이 따뜻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 따뜻할 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엉기어지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행도 1활 수요, 2활 화요 하고 3활 목 이렇게 표현했죠. 오행에서 그죠? 1활 수요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라고 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순서를 얘기했지만은 홍범에서 오행을 할 때는 수, 화, 목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것은 이를테면은 만물의 하늘의 양기운으로 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천지인 삼재로 인한다 이 뜻이죠. 기재 보면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이 어느 일정 땅에서 만물이 생겨나 바로 천지인 삼재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고 그 중에서도 물인데 물기운 가운데서도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온 개념입니다. 물 숫자 지금 빠진 거죠. 따뜻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표현할 때도 홍범에서는 수하고 그 다음에 화 표현했죠. 물은 차고 따뜻한 불기운으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그 다음에 만물이 생한다라고 하는 목 해석을 해서 3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들을 이 순서로 했는지를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 표현을 잘 두었고 그 다음에 천지 인원은 이에 천지의 보합이니 이것이 바로 차생리지 생물지 이라 그죠? 생물의 물건이 나오는 이치이니라. 그 다음에 조화불식하여 그러면서 자 이게 나아가서 화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그래서 급기 만물지 화생지 후즈 그리고 만물이 화생하는 뒤에 이르러서는 만물이 화생하는 뒤이니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만물이 화생하는 뒤에는 곧 만물이 각자 보합하여 그 생리 그죠? 그 나오는 이치를 다 보존하고 합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보합즉 그죠? 보합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물건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조금 앞에 하나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바로 앞줄에 보합 앞에 있는 동그라미 보면 그 아래쪽으로 앞에 2번째 줄에 각정성명 찾으셨나요? 각정성명 보합대화라고 하는 이 말 아마 이 주요 건께서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각정성명 보합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그저 성인이 건괴 발차 양구는 그저 성인께서 건괴의 이 두 구절을 발표하신 것은 최고 인지소위 위니요 그죠? 그 사람이 이로써 사람이 되는 바이고 물지소위 위물이니 그죠? 물건이 이로써 물건이 되는 바이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최고라 가장 좋은 것이니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물건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고 물건은 어떻게 해서 물건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말씀이니 도시 정계 성명 보합 득계 화기
아까 모두가 다 그 모름지기 각각의 성명을 바루고 그죠? 도시 정개 성명하고 그다음에 보합 득계 화기니라 그죠? 그리고 또한 각각이 그 화하는 기운을 보합하여서 그 화합하는 기운을 얻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 상 잠깐만 보자. 변시 상초 합이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당초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응당 맨 처음에 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 분부 저하고 그래서 아래로 나뉘어져서 저 아래 땅에 붙는 것이고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 육의 피각하여 그죠? 저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아까 지금 성명은 저 안에 가서 땅속 밑으로 가서 찰싹 붙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저 껍질이죠. 피각이니까 껍질에서 그 다음에 포과 젤이라 그래서 겉에서 딱 싸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딱 포가 싸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성명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라. 표현 참 시적인 표현은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명, 각정 성명 보합대화라고 하는 내용 잘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 좀 쉬었다 할까요? 네.